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처음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시에나, 깨끼레스? 야, 중국인, 뭐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나 한국인인데? 이거 지금 인종차별 당하는 건가? 싶어서 뇌가 정지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첫날부터 제대로 인종차별 당했다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저한테 친아, 중국인 이렇게 부르던 아저씨가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 뚱땡이 이렇게 부르고 에이, 네그로, 깜댕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지? 이 아저씨 왜 모든 사람한테 무례한 거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도 않고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면서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저만 이상한가요? 이 상황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명백한 인종차별이고 혐오 표현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얼굴 붉히면서 싸움이 나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무지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르헨티나 문화 아포도를 알아야 돼요. 아포도는 쉽게 말하면 별명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별명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보통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특징을 잡아서 부르는 게 별명이잖아요. 근데 여기 아르헨티나 아포도는 초고속이에요. 눈 마주치고 0.5초면 끝나요. 기준은 딱 하나. 그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신체 특징이에요. 배가 좀 나왔다, 통통하다, 뚱뚱하다. 그럼 싹 다 고르도 고르다. 뚱땡이라고 부르고요. 까맣거나 탄 사람들, 백인이어도 얄짤없어요. 조금이라도 태닝이 됐거나 부른빛이 있는 사람들도 싹 다 네그로 네그라. 그냥 깜냉이에요. 머리숱이 적거나 대머리끼가 있는 사람들은 뺄라도, 대머리라고 부르고요. 코가 크거나 콧수염이 있다. 코 쪽으로 좀 부각된다. 그러면 싹 다 나리곰. 동양인이다? 그럼 무조건 친해요. 코레아나 뭐 핫본에 상관없어. 동양이면 무조건 친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이나 슬라브 계통 쪽한테는 그냥 루소, 러시아 사람이라고 그냥 퉁쳐서 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아랍계 쪽은 다 뚜르코, 터키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보도가 논란의 중심이 될 때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이자 맨시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구에로예요. 팬데믹 기간에 아구에로가 트위치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이었어요. 전 세계 팬들이 보고 있는데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친구한테 계속 야, 이 깜냉아, 깜냉아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창이 막 폭주되기 시작했고 인종차별이라는 지적과 플랫폼의 경고까지 뜬 거예요. 그런데 아구에로 반응이 완전 가관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게 왜? 뭐가 어때서? 그에겐 악이 없는 일상이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충돌하는 순간 커다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한 축구 선수가 단 한 문장 때문에 출장 정지를 당한 사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였던 에딘손 까바니 사건이에요. 에딘슨 까바니는 우루과이 사람이지만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랑 문화가 비슷하다 못해 아주 똑같거든요. 아무튼 2020년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었던 에딘슨 까바니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을 응원해준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던 응알 친구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Gracias, negrito. 고마워, 깜댕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축구협회가 까바니에게 3경기 출장 정지와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벌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어요. 영국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면서 못 박았지만 아르헨티나랑 우루과이는 완전 뒤집어졌어요. 이게 왜 문제냐? 이건 애정 표현이다.
라면서 완전 반발했거든요. 실제로 까바니가 깜댕이라고 부른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깜댕이라고 부르면서 자란 친구였고, 그들에게 깜댕이라는 단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을 부르는 극강의 친밀함이 담긴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겐 혐오가 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겐 최고의 애칭이 되는 이 괴리.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앞보도의 진짜 본질을 알아봐야 해요. 앞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 조절의 도구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이름을 부르는 게 상대를 존중하는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반대예요.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거리가 생겨요. 대신 반대로 깜냉이, 뚱땡이, 치나, 루쏘, 대머리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 사이에 벽이 없어. 나 너한테 친밀하게 다가갈 거야. 즉, 앞보도는 공격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는 친밀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친한 사람한테 이름을 부르거나 예의 있게 말하면 오히려 어색해져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만약에 친구 이름이 후안이에요. 후안, 어데스 베니? 후안, 이리 좀 와줄래? 이렇게 말하면 후안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야, 왜 이렇게 정중해? 내가 뭐 잘못했나? 얘 왜 나한테 선 그어? 이러면서 엄청 서운해해요. 반면 체 거르, 매니 할까? 야, 뚱땡이, 이리 와봐. 여기 좀 와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이의 사회적 거리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름 따위,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강력한 유대감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가 여기 이 나라 아르헨티나에서는 선을 긋는 차가움인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스페인어를 배울 때 너라는 거를 여기 스페인어로는 뚜 이렇게 소스 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너를 조금 높여서 부르는 말이 우스tet이에요. 그래서 우스tet, 당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조금 존댓말처럼. 근데 여기에서는 그 우스t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더라고요. 특히 뭐 친한 사람들이나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특히 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죠. 우스tet 뭐 이런 거 사용을 안 한다는 것도 몰랐고 뭐 앞보도 문화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죠. 동방예의지국에서 온 한국 사람인데 사람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예의 지키겠다고 그놈의 우스떼 거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존댓말 같은 표현들 많이 사용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나중에 이스라한테 야, 송이는 우리랑 친해지고 싶지 않는 거냐면서 그놈의 우스떼 좀 그만하라고 그냥 편하게 부르라고 그랬던 오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한국에서는 예의 있게 말하는 게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라면 여기 아르헨티나에서는 조금 거칠게 말하는 게 오히려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인 거예요. 같은 행동이지만 두 나라가 이를 받아들이는 온도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진짜 문화가 너무 반대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편하신가요? 조금 후각하고 거칠어도 솔직한 관계가 더 편하신가요? 아니면 예의는 깍듯하지만 조금 선이 그어진 관계가 더 편하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처음 이 앞보도 문화를 겪는다면 여유 있게 웃으면서 받아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상해버릴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아포도 문화는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서로 더 세게 건드리고 더 세게 놀리는데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유대감이 더 끈끈해져요. 이게 바로 가스타다라는 문화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가스타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차오!